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표는 앞으로 부동산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이정표. 이정표도 제대로 된 이정표는 로드맵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길 안내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도 앞으로의 길이 안개 속에 들어갈 것 같은 불안한 지표일 수밖에 없고, 동시에 앞으로 인구 구성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구조역학으로 치면 그냥 치명적인 내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 피사의 사탑처럼 어정쩡하게 가도 그렇게 나무처럼 건물이 뿌리를 내려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건 그냥 기우뚱하게 되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붕괴 시스템.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입니다. 왜 하필 인구 동향과 부동산을 같은 라인에서 보느냐? 코웃음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의식주의 주체가 누구야? 바로 인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의식주. 사람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땅에 발을 붙이고 존재해야 기본 의식주 구조가 돌아가는데, 특히 주거는 한국에서 자산 개념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죠. 일반 시중은행의 금고보다 더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 개념이 됐는데, 이걸 인구 구조와 별개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부동산은 주거로 보지 않았고 자산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 회로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선입견이 되는 건데, 아니, 집에 사는 사람이 기본 씨가 말라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자산시장에서 엄청난 가치 반열에 올랐던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그냥 콘크리트 더미가 되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사람보다 집이 훨씬 더 많아지면 빈집이 생기는 거고, 당연히 빈집은 폐가가 되는 거고, 자산시장에서 더 이상 부동산의 개념은 사고 파는 가치 통화의 상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세월에 따라서 쇠락해가는 건물 더미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 너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그냥 역사의 위대한 유물에 지나지 않는 거지. 마찬가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는 건물은 세월에 녹이 슬고 쇠락해져가는 그냥 몇백 년 되었다는 역사적인 가치 보존의 유물이 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완전히 자산 가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냥 사람이 들어가 사는지 아니면 비어있는지의 건물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구는 부동산 가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은 그냥 뜨악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작년 11월 출생아 수가 17,000명 정도. 근데 전월 대비 이 숫자는 1,450명이 감소를 한 겁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6%가 감소를 한 건데, 야,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아니,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숫자가 이렇게 줄게 되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출생아 수가 더 줄게 됩니다. 왜냐? 아기는 성인 2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로 줄어든 수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시 성인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까지는 이렇게 줄어든 추세라는 베이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 훅 떨어지는 출생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록은 1981년 통계 이래로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17,000대로 떨어진 적이 거의 30년 상간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결혼하는 것도 무섭고 애 낳는 거는 뭐 더 공포스러운 거야.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의식주 중에 주거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둥지를 확실하게 틀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 보세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하락한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냥 머나먼 정글 속에서 칼로 우거진 숲을 쳐내는 느낌. 아직도 갈 길은 주구장창 남았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 느낌. 실질적으로 본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지금 집값 자체가 사람을 거의 돌아버리게 할 정도의 넘사벽 시세로 버티고 있는데 누가 용감하게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혼인 동향, 그러니까 결혼하는 추세도 계속해서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1월 혼인 건수는 16,000건, 전년 동월 대비 760건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뭐 국가 가치라는 게 가장 기저의 인구 변화, 그러니까 얼마나 구성원들이 희망적 가치를 가지고 기본 가정을 일구어서 자녀를 생산하고 역동적인 경제 전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느냐, 이걸 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제 자산의 지표라고 보는데 한국은 그래도 30년 전에는 이런 국가 자산 가치가 굉장히 역동성이 있다는 평단의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당장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의 0.7명 출산율을 들어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예를 들고 있죠. 아마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진국에서조차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닥 역동적인 나라로 평가하지 못하는 절하된 발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기저에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쭉 빠지는 중에 있고 2,500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평단의 평가가 실제로 드러나는 실적보다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해서 한국을 사자가 아니라 한국을 팔아버리자로 가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단지 경제 지표에서 보이는 성장률의 추이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지. 그만큼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결국 11월 인구 동향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기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아 수 감소, 사망자 수 증가, 즉 자연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리 제자리에서 뛰어봤자 지금 하행선을 탔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혼인 건수, 그러니까 출산율의 심지를 제대로 붙일 수 있는 폭발력 있는 가정이라는 구조 자체도 기본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금융가치 혹은 자산가치는 디스카운트,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코웃음을 치고 있으니까 당장 서울 아파트 매물량을 봐봐. 이거랑 인구 감소랑 뭐가 상관이 있냐? 너무 비약해서 말하는 거 아니냐? 설레발들이 날아올 수 있는데, 아니 이 지표랑 인구 감소랑 아주 연관이 깊지. 오늘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물 적체량은 7만 7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체는 13만 건수가 초과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마땅히 소화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언론에선 이걸 그냥 매수세의 단돌이라고 생각하고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이보다 더 심연에 있는 인구 변화의 구성 비율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 결국 집을 기본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단순히 부동산 사이클로 이해해선 안 되고 완전히 부동산 지형이 올해 들어서 바뀌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윗세대가 몰빵해서 사놓은 집들, 그리고 엄청나게 시세 상승분 녹인 집들, 이젠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살 능력도 안 되고 살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매도자들은 상상의 매수자들과 무슨 가격 줄다리기를 하는 거라고, 스스로의 마법과 같은 거울 앞에서 자꾸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팔 수 있을 때 빨리 파는 자가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소리 들을 날이 곧 올 거란 얘기죠. 지금 토지임대부라에서 작년 고속강의 3단지 특공 마감에서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6대 1로 마감을 지을 정도로 1인 가구 지원율이 월등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토지 임대부 하면 풋 하고 그냥 아주 냉랭한 시선이 레이저 광선처럼 쏟아졌는데, 이제는 서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날 정도죠. 이렇게 지금 매수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부동산 집값 어떻겠습니까? 2024년은 거의 버블이 터질 정도로 급격한 하락세로 가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이게 앞으로 부동산 쪽 자금줄도 손을 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서 급격한 하락세로 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실핏줄 같은 자금줄을 통해서 최상급지로 갈아타서 뭔가 쇼부를 치려는 사람들의 동선까지도 막힐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들이 기존에는 하향 저점에서 집을 사서 다시 상향 고점으로 들어올리는 아주 작지만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게 만드는 마중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이젠 이런 것도 불가능해졌다. 왜냐? 바로 스트레스 DSR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기존 3억 3천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3억 1천만 원 정도로 줄게 되고 최대 9% 감소, 그리고 내년에 이르게 되면 16%까지 감소 추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원천적으로 이젠 새로운 집을 환승하기가 까다로워졌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유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에서도
DSR이 까다롭게 적용이 돼서 갭2, 이른바 전세 끼고 투자를 빙자한 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건데 더 이상 영끌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보증금 합해서 가계부채가 3,00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무게감이 정부에서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빚으로 끌어온 자산 가치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 집값 하락세가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더 이상 빚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공격적인 대출 제한 규제가 나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부동산 PF 문제, 집값이 40% 이상 내려가면 이게 가장 부실의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도 우리나라는 돈 100이 된다고 가정하면 5% 정도만 자기 돈으로 하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사는 구조를 지적을 했죠. 나중에 이런 땅 위에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하는데 만약 분양이 쫄망하게 되면 줄줄이 영향을 받아서 모든 구조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 폭망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부동산 사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리스크라 볼 수 있고요. 지난주 나온 일시 부동산 대책에는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가라는 강수를 넣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 문제가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는데 아무리 재건축 스타트가 유연해질 수 있어도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조합의 양산과 갈등 그리고 파탄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다주택자들은 오피나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에선 손절을 하고 있을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하여금 이런 손절에 나선 건물들을 취득세 면제해 줄 테니까 사라 하는 것도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러니 오늘 통계청에서 나온 출산율은 이렇게 아무리 다른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저 기조의 움직임 속에서 소멸하고 있고 이젠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당국에서도 건설 PF 문제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다주택에 대한 완화책만 나오는 뭔가 시장에 울림이 있는 개선책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엔 부동산 자산 시장이 엄청난 태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괜히 호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집값은 더 이상 오를 힘이 특히 대한민국에선 국가 구조가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선 더 이상 이전의 부동산 시스템을 받아줄 만한 수요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 일단 인구 DNA가 바뀌고 있죠. 이걸 간파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쉬운 거고 지금 다주택을 건드려서 공급망을 확대해보자는 방안도 그닥 현장에선 체감되기 힘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하락장은 본격 한국에서 버블이 터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